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공학 기호 중에 기호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요소 중 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선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고, 이때 선의 길이 L은 이제 선의 굵기의 10배로 이제 하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선은 이제 우리가 유공합 도면을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메인 관로를 의미하게 되고, 또한 파일럿 밸브의 이제 공급 관로 또는 이제 전기 신호선을 이제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제 선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파선 혹은 이제 점선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표기를 하게 되고, 이때도 이제 L은 이제 굵기의 5배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때 이제 파선을 사용을 하는 용도는 이제 파일럿 조작 관로라든지 드레인 관로, 필터, 이제 밸브의 과도 위치를 나타낼 때 이제 이러한 파선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파일럿 관로는 파일럿 방식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작동 유체를 보내는 관로를 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럿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떤 비행기 조종사 혹은 이제 안내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유압 기기에서도 이제 파일럿이라는 의미는 이제 어떤 안내를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주로 이제 파일럿 밸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대형 펌프라든지 대형 밸브를 그 제어를 할 때 이제 파일럿 밸브에 어떤 압력이라든지 유량 신호를 넣어서 이제 그러한 그 우리가 그 밸브나 주 펌프를 이제 작동시키기 위한 이제 그 방식을 이제 파일럿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선은 2개 이상의 기능을 갖는 유닛을 나타내는 포지선을 나타낼 때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되고, 복선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실선을 2개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두 실선 간의 거리 D는 이제 굵기의 5배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 되겠고, 부등식이 되겠고, 이러한 이 복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회전축이나 레버, 피스톤 로드 등을 표현할 때라든지 혹은 이제 기계적 결함을 나타낼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요소 중에 이제 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그 용어로는 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공합 도면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원은 이제 펌프나 압축기, 전동기 등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뭐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이따가 살펴볼 이제 그 동력원을 이런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M을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제 전동기를 나타내는 그 기호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그 펌프나 압축기나 전동기 등이 이제 에너지 변환기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변환기를 나타낼 때는 이러한 가장 큰 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원의 지름을 L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간원은 이 대원보다 이 지름이 2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 되는 그 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이때 이제 중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측기라든지 회전 이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원은
이제 이러한 대원의 기준 길이 L에 대해서 이제 4분의 1에서 3분의 1의 L의 그 지름을 갖는 원을 소원이라고 하고, 이때 소원 같은 경우는 체크밸브라든지 링크, 이제 롤러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롤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원에다가 중앙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점은 이제 이 점의 크기가 8분의 1에서 5분의 1 L 사이의 값을 가지면 되고, 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로의 접속이라든지 이런 롤러의 축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원은 이제 회전 각도가 제한을 받는 펌프 또는 액추에이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 요소 중에 먼저 정사각형은 이제 제어기기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정사각형으로 나타낸 것은 제어기기나 혹은 이제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그 마름모 형태로 된 것은 이제 필터나 드레인 분리기, 주유기 열과 교환기 등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사각형이 그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이러한 정사각형은 실린더 내 쿠션이나 어큐뮬레이터 내의 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직사각형은 이제 실린더라든지 밸브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치수가 이 치수가 L이라고 했을 때 그 4분의 1 L과 L이 되는 이러한 직사각형은 이제 이러한 그 실린더 내에 들어가는 피스톤을 나타낼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수를 갖는 직사각형은 이제 특정 조작법을 나타낼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누름 버튼 스위치를 나타낼 때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직사각형을 이제 이 치수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그 요형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우리가 요철을 나타낼 때 이제 이렇게 움푹 들어간 형태를 나타낸 기호는 이제 어떤 통기식의 유압 탱크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상대적으로 치수가 이러한 식으로 4분의 1L과 2분의 1L로 된 것은 이제 요형 소라고 하고, 유압류 탱크의 국소 표시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캡슐형은 이제 어떤 탱크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형태일 텐데, 이제 유압류 탱크라든지 이제 공압 탱크 혹은 이제 어큐뮬레이터 또는 보조 가스 용기를 나타낼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준 치수 L은 이제 공통 기준 치수로, 크기는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임의로 정하여도 되고, 또 필요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기준 치수를 또 대상에 따라 변경을 하여도 좋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유공압 기호를 나타내는 규격 등에 이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압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러한 식으로 그 정삼각형에서 이제 이 안쪽이 검정색으로 채워진 것을 유압이라고 하고, 이러한 식으로 안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이제 공기압 또는 기타 기체압을 그 나타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호들은 이제 어떤 동력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배출구를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살표로 이제 직선의 하살표로 표시된 것은 주로 이제 어떤 밸브 쪽에서 많이 보게 되는 기호인데, 이때 이제 이러한
그 직선의 화살표는 이제 직선 운동이라든지 밸브 내 유체 경로와 방향 혹은 이제 연료의 방향을 나타낼 때 이러한 직선 화살표를 사용을 하면 되고, 이제 회전 운동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제 이 화살표를 그 곡선의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면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축의 회전을 표시할 때 이러한 식으로 화살표를 도시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기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변 조작이나 조정 수단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식으로 사선으로 화살표를 긋고 적당한 길이로 비스듬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펌프라든지 스프링, 가변식 전자 액추에이터 등의 이제 가변 조작이나 조정 수단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이제 어떤 그 전기 신호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어떤 번개 표시 같이 해서 그 기호를 나타내게 되며, 이때 이제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합 회로도에서 특히 계층 및 제어용의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고, 전기 신호는 기호의 신호 전달로 중에서 전류나 전압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호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어떤 직사각형 안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사선의 형태로 이렇게 그으면 이러한 기호는 이제 전자 액추에이터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이제 주로 어떤 이제 솔레노이드 같은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제 나타내어지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밸브에 있어서 이제 밸브의 어떤 포트를 나타내는 기호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포트가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어떤 직각 기호 같은 이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기호는 이제 폐로 또는 폐쇄 접속구를 의미하게 되고, 이제 그 이 기호를 사용한 예들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져 있고, 이제 밸브나 이러한 어떤 관로에 있어서 이제 교축 관로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제 이쪽으로는 그 평상시에는 이제 막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온도 지시나 온도 조정을 나타낼 때는 이제 다음에 어떤 우리가 온도계에서 그 온도 눈금을 표시하는 것처럼 생긴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온도계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동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제 M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사각형의 M을 표기를 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내연기관이라든지 기타 어떤 그 전동기 이외에 이제 원동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큰 원 안에, 즉 대원 안에 M을 표시를 하면 이제 전동기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축을 나타낼 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교축이라는 것이 이제 스로틀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관로가 점점 그 단면적이 작아지면서 이제 압력이 강화하게 되고, 이제 어떤 유체는 팽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교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기에도 이러한 어떤 이게 어떤 관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관로의 그 목이 점점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 그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축 관로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프링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M자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M보다 조금 더 이쪽에 각도가
그 더 벌어진 것을 이제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어떤 조정 스프링 방식 혹은 이제 가변 스프링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가변 화살표를 사용을 하면 이제 조정 스프링 방식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90도로 이러한 식으로 표기한 기호는 이제 체크 밸브의 간략 기호 혹은 체크 밸브를 나타내는 기호의 밸브 시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유공압 도면에서 이제 체크 밸브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신호는 다음에 보시는 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밖의 신호의 기호는 전기 위의 신호 전달로, 예를 들면 공합 계기로부터의 공합 신호나 온도 제어용 감열관으로부터의 봉입 증기압 등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